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개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안철수 후보의 따님이 지금 문제가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부죠. 재산 공개를 거부했잖아요. 네. 따님의 재산 공개 거부를 했는데 네. 뭐 만약에 큰 돈을 증여를 하고 증여 후에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합법이에요. 네. 물론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위화감이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자체는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딸을 조기 유학 보내고 미국 명문 사립대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역시 그 자체가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안설희 씨, 따님 이름인데 네, 안설희 네. 씨가 훌륭한 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불만이 있어서 나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조건 핥힌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근데 예, 반대로 예. 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은 대학 다닐 때 건국대 다닐 때 네. 친구 셋과 반지하 방에서 셋이서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아버지 변호사인데 왜 반지하 살아요? 그 아버지 성격이 아들을 그렇게 뭐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짠가요? 돈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네, 뭐 문재인 인권 후보가 변호사 하셨으니까 돈도 별로 많이 별로 없는 없었겠죠. 뭐 서울 유학 보냈을 때 뭐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험하게 키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시절을 반지하 방에 셋이서 그것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쭉 훑어봐도 네. 문준영 씨 자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정보 취업한 거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경고를 네. 먹어서 네, 네. 기관 경고를 먹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문준영 씨를 제2의 정유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정말 과도하다. 네. 과거 우리가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딸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다 이제 가짜라는 게 확인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시점에는 끝도 없이 칼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예. 아들 따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네. 또 박원순 시장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당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봤는데 결국 아닌 게 밝혀졌는데 지금도 멀쩡한 청년 하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는 네거티브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남의 자식이라고 또는 적의 자식이라고 칼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문제가 없어. 아니, 제가 학교 아이들을 네. 보내보니까 네. 한 반이 평화로워야 같이 애들이 잘 크는 거지. 네. 그 반 안에 갈등이 막 생기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들 네. 하는 얘기가 내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같이 키우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남의 자식이라고 막 핥혀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핥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선거가 되니까 이제 네. 후보만이 아니라 후보에 관련 가족 모두를 털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정당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아주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예, 기본 예, 예의 예, 이게 이제 예, 없어지는 예, 게 아닌가 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가족 검증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패배했죠. 결국 다 패배하고 뭐 네. 손해배상하고 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손해배상하고 뭐 하여튼 이것도 뭐 소송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20, 30대 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 30대 지지층에 대해서 문준영이가 알고 봤더니 금수저고 네. 특혜 취업된 거다. 네. 요즘에 얼마나 일자리가 취직하기 힘드냐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그런 네. 정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네. 이제 그만하고 정책 대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양쪽 다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제 서로 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 네. 정책 대결로 서로 논쟁도 하고 네. 검증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여러 가지 논쟁을 하라는 거죠. 네. 또는 지금 재벌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를 네.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또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네. 좀 이 사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날 것인지 우리의 네. 이번에 5월 9일의 선택은 향후 우리 5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고 나의 그렇습니다. 가족의 미래 아닙니까? 예, 예, 과거 예. 우리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네. 10년간 우리가 질곡에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려면 네. 전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분이 그 우리 과거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민생 강화, 복지 강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예. 추구하느냐 네. 아니냐를 봐야 될 거고 예. 두 번째 이 후보들의 그 정책이란 거는 점점 비슷해져요. 네.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제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글로 문자로가 아니라 공약집이 아니라 네. 실제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여러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네.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네, 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걸 동시에 보면서 저는 우리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설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다음 차례는 문준용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안설이와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밝힐 것이고 다음 차례는 문준용이다. 이제 이렇게 벼르고 나오는 건데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마 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문준용은 이미 했죠. 문준용은 뭐 2012년부터 네. 한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안설이란 이름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렇죠. 문준용은 오래전에 나왔던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안설이 씨에 대한 저는 안설이 씨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네, 추측컨대 아마 증여를 하지 않았을까, 증여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증여하고 세금 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그 예, 정도는 예, 뭐 예. 불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유학 갔을 때 얼마를 썼냐 이런 문제 같은 유학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재산이 돈이 많죠. 1천 몇백억인데 예. 뭐 자식 유학 비용을 갖다가 어디 뭐 딴 데서 돌려 썼겠어요? 자기 돈으로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예. 가지고 저는 정치적 논쟁은 아까 위화감 문제와 별도로 네.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네. 돈이 많은 분이 자기 아이를 조기유학 보내서 등록금을 대줬다. 네. 뭐 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속을 아이한테 부러울 뿐이죠. 부럽다고 그렇죠. 부럽다고 하는 건 오케이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제 그거는 뭐 네. 저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취업 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털었는데 더 이상 나온 게 그 고용정보원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경고를 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 문유정이란 청년의 잘못이라고 보기 매우 힘들다고 좀 봅니다. 네. 그걸 전 정치 공세를 이제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경쟁 정당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시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인터넷을 다 검색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네. 웬만큼 다 알아서 듣고 알아서 판단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옛날처럼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가족과 관련된 검증, 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 서울대 네. 특혜, 거기도 특혜 취업인가요? 이제 의혹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찾아보고 하실 것 같은데 핵심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뭐 물론 물론 이제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한 후보의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와 동시에 그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근데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최소한 그 선거 때가 되면 그 뭐 복지가 됐든 경제 공약이 됐든 대표 슬로건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 그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이런 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대선은 뭐 너무 촉박해서 그런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가 좀 대두돼야 되나요? 저는 뭐 양진영, 뭐 여러 진영 네. 모두가 여러 당 정당이 저는 후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곧 있는데 15, 16일이죠. 네, 예. 후보 등록을 하면 그게 이제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시기는 이제 후보 등록 가기 전에 이렇게 뭐 다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 총체적 비전을 딱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우리의 삶을 누가 얼마나 잘 바꿀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정책을 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네. 제출했던 정책들이 얼마나 더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예, 이제 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책 뒤에 숨어 있는 힘, 네. 지지 세력이 예. 무엇인가. 왜냐하면 A라고 정책을 얘기를 해뒀는데 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네.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공약했잖아요. 예. 근데 지지 세력은 전혀 경제민주화를 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 순간 경제민주화가 실정신을 알았어요. 알았고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와서 그 위원장을 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정면에 세우고 박근혜 후보 자신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저는 꼭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이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 미래 모두 다 얘기할 거다. 예.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내가 뭐 앞으로 적폐를 꼭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합니다. 네. 저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볼 때 저 네. 사람이 말하는 저 정당이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점에서 예, 예. 안철수 후보의 공약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여러 공약 네. 중에서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반 이상은 채용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역으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가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거 정책만으로 보자면 서로 차별성이 있긴 한데 네. 서로 그 가져갈 공약이 많아요. 네.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 저 네. 집권 세력이 저 공약을 실제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실천 거죠. 의지. 네. 예. 실천 의지와 세력. 세력. 아까 세력이 저 문재인 후보의 묶여 있는 세력은 그 공약을 실현하려는 세력으로 일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적어도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분과 그 공약을 반대하는 분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충돌. 안철수 후보의 그 공약이 실현 정도가 반감될 거다. 아, 예. 그건 필연적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 또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집을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농단처럼 했습니다만 나야말로 이 공약을 실현하겠다. 박근혜의 공약집을 예.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예, 나왔거든요. 예, 그럴 맞아요. 정도로 저야말로 친박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그 말 하시죠. 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저는 핵심을 찔렀는데 예.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 중에서도 저 한 3분의 1 이상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다 할 게 많아요. 즉 말이 아니라 네. 세력을 봐야 되는 거죠. 세력,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 그 공약을 실현할 세력이 있냐, 그 공약을 실현하기를 반대하거나 그걸 미루거나 또는 껍데기로 만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안 그러면 선거 시기에 되면 모두가 화려하고 멋진 말을 하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는 거죠. 네. 우리 많이 속아왔다. 이제는 이제 그 실질을 보자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개인으로 보게 되면 후보 개인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 공약과 모든 걸 떠나서 캐릭터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란 뭔가 하면 행정부의 수반이란 것 외에 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을 그 캐릭터, 그 개인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 우린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가 이 국정 운영에 얼만큼 악영향을 미친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함대를 예. 이끌고 갈 수 있는 선장을 네.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 캐릭터가 중요하죠. 안정적인 사람, 일관된 사람, 네. 어떠한 비판이나 이런 뭐 비난에도 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 이런 예.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 이걸 동시에 저는 뭐 굳이 종합하자면 아까 네. 정책이 중요하다. 당연히 네, 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이다는 거죠. 네거티브는 정책이다. 네. 근데 정책만 보면 안 된다. 정책을 실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있느냐 네. 아니냐를 동시에 봐야 돼요. 세력을 봐야 되고 네. 동시에 리더, 후보 그 개인의 캐릭터가 무언가를 네. 봐야 된다. 이 세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 이게 이제 예, 없어지는 예, 게 아닌가 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가족 검증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패배했죠. 결국 다 패배하고 뭐 예. 손해배상하고 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손해배상하고 뭐 하여튼 이것도 뭐 소송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20, 30대 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 30대 지지층에 대해서 문준용이가 알고 봤더니 금수저고 네. 특혜 취업된 거다. 네. 요즘에 얼마나 일자리가 취직하기 힘드냐 이런 걸 이제 노리는 네. 그런 정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이제 그만하고 정책 대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양쪽 다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제 서로 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 네. 정책 대결로 서로 논쟁도 하고 네. 검증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여러 가지 논쟁을 하라는 거죠. 네. 또는 지금 재벌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를 네.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또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뭐 예. 이런 식. 네. 그또 박원순 시장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당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봤는데 결국 아닌 게 밝혀졌는데 지금도 멀쩡한 청년 하나를 죽이려고 한다. 좀 그 네거티브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남의 자식이라고 또는 적의 자식이라고 칼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문제가 없어. 아니, 제가 학교 아이들을 네. 보내보니까 네. 한 반이 평화로워야 같이 애들이 잘 크는 거지. 네. 그 반 안에 갈등이 막 생기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들 네. 하는 얘기가 내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같이 키우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남의 자식이라고 막 핥혀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핥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선거가 되니까 이제 네. 후보만이 아니라 후보에 관련 가족 모두를 털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정당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아주 이거는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아버지 변호사인데 왜 반지하 살아요? 그 아버지 성격이 아들을 그렇게 뭐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짠가요? 돈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네, 뭐 문재인 인권 후보가 변호사 하셨으니까 돈도 별로 많이 별로 없 없었겠죠. 뭐 서울 유학 보냈을 때 뭐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험하게 키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시절을 반지하방에 셋이서 그것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쭉 훑어봐도 네. 문준용 씨 자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정보 취업한 거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경고를 네. 먹어서 네. 기관 경고를 먹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문준용 씨를 제2의 정유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이건 정말 과도하다. 네. 과거 우리가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딸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다 이제 가짜라는 게 확인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시점에는 끝도 없이 칼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예. 아들 따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개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안철수 후보의 따님이 지금 문제가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부죠. 재산 공개를 거부했잖아요. 네. 따님의 재산 공개 거부를 했는데 네. 뭐 만약에 큰 돈을 증여를 하고 증여 후에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합법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서민들 입장에서 위화감이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자체는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기 딸을 조기 유학 보내고 미국 명문 사립대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 역시 그 자체가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안설희 씨 따님 이름인데 안설희 네. 씨가 훌륭한 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불만이 있어서 나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조건 핥힌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근데 예, 반대로 예. 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은 대학 다닐 때 건국대 다닐 때 네. 친구 셋과 지하
반지하방에서 셋이서 살았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네. 좀 이 사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날 것인지 우리 네. 이번에 5월 9일의 선택은 향후 우리 5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고 나의 그렇습니다. 가족의 미래 아닙니까? 예, 예, 과거 예. 우리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네. 10년간 우리가 질곡에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네. 전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분이 그 우리 과거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민생 강화, 복지 강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예. 추구하느냐 네. 아니냐를 봐야 될 거고 예. 두 번째 이 후보들의 그 정책이란 거는 점점 좀 비슷해져요. 네.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제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글로 문자로가 아니라 공약집이 아니라 네. 실제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여러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네.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네, 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네.